개념을 좀 빡세게 한번 나가볼게요. 봐봐. 평면좌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분, 외분, 무게중심.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공방은 다음 시간에. 나 졸려? 자, 보세요. 재밌다. 평면좌표가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잘 봐. 우리가 원래는 너네 세계관에서 원래 옛날에는 이런 원래 수직선이라고 그랬어. 수직선. 이 수직선은 다르게 얘기하면 수직선은 바꿔 얘기하면 실수선이야. 실수선. 실수들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직선 사이에서 여기 만약에 어떤 점이 딱 A가 찍혀버리고 B가 딱 찍혀버리면 얘는 실제로 A라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고 이 점이 있는 거야. B도 B를 나타내고 있는 어떤 점이 있는 거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는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거든요. 거리는 기본적으로 빼기야. 빼기. 거리는 빼는 거야. 어떤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돼. 그래야 음수가 안 나와. 맞지? 근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버리면 누가 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한 방에 나타내는 방법이 절대값 A-B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고. 절대값.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B-A로 나올 때가 있겠죠. 언제? B가 A보다 크다면. A-B가 될 때가 있겠죠. 언제? A가 B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때 경우에 따라서.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냥 이 상태 자체가 답이다. 거리를 얘기할 때는 항상 절대값 씌워줘야 돼. 니네 이것 때문에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7) 이라는 게 있어. 7하고 거리가 5가 되는 좌표를 찾아보래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고. 뭔가를 x로 찍어놓고 절대값 x-7이 5가 되게 하는 x를 풀 거야. 그래서 x-7은 풀마 5가 돼서 x는 12이거나 2입니다. 이렇게 나는 답을 쓸 거야. 거리가 5가 된다는 거는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절대값. 거리는 같죠. 거리 자체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돼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됩니다. 고1에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수직선 두 개를 수직이 되게끔 겹쳐놔. 됐습니까? 가로로 뻗어나가는 이 수직선을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로 뻗어나가는 이 축을 y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는 방식은 x가 x1이고 y가 y1이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x1, y1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맞니? 그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x2가 될 것이고 여기가 y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평면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이 거리 L, 보통 랭스의 첫 글자를 따서 거리를 미지수로 할 때는 L을 많이 씁니다. 이 거리 L은 고등학교에서 쓰는 표현법에 익숙해지세요. 거리 L은 누굴까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끝났어. 이게 무슨 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요만큼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x2와 x1 사이에 차가 되겠죠. 여기서는 x2가 큰 게 확실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x2-x1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로는 절대값이죠. 임의의 점에서는. 졸면 안 돼, 소윤아. 선생님 이렇게 풀로 개념 수업 각 잡고 할 때는 흔치 않아. 왜 흔치 않냐? 귀찮거든. 알겠습니까? 정말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3월에 개강하면 또 할 거예요. 그때도 또 하겠지. 맨날 하겠지. 근데 내 마음가짐은 그렇단 말이야. 존나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마음이기 때문에 졸는 거 보면은 그냥 하기 싫어져. 나 그냥 문제 풀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물론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만큼의 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y1이 큰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y1-y2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값이 붙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전혀 이상이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저 말에 의하면 그냥 거리다 이 말이에요. 거리를 나타내는 음량이 상관없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 참고사항이 있어요. 니네가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x를 제곱하면 그냥 x 제곱하고 값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벗겨줄 수 있어. 이거는 사전 지식이야. 사전 지식. 그럼 우리가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인데 피타 하면 되잖아. 그치? 피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윤아 살짝 풀어. L 제곱은 요거 제곱에다가 절대값 x1 제곱이니까 그냥 요거 제곱해버릴게. x1-x2의 전체 제곱에다가 y1-y2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거리는 L은 항상 거리는 양의 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의 x1-x2의 제곱 y1-y2의 제곱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정의에 직결되는 거라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까먹었다 치자. 그거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피타고라스에서 증명되는 거거든. 됐습니까? 자, 이렇다.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다. 자, 그 다음에 내분. 자, 내분은 많이 헷갈리들 합니다. 잘 보세요. 외분점 존나 중요하다. 그냥 미쳤어. 개 중요해. 그냥 상식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건 이 자체로 중요하다기보다 시도 때도 없이 상식적으로 중요해.
이제부터 우리가 저런 거는 그냥 생활화가 돼서 문제 풀다가 그냥 이거 2대1이네, 이거 3대2네, 좌표 뭐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이 기본적인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잘 봐. 또 역시 수직선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항상 확장되는 거야, 배운 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맞습니까? 이 점 좌표를, 이 점의 이름을 라지 A라고 할 거고, 이 점의 이름을 라지 B라고 할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A와 B는 첫 번째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자, 얘는 성분 AB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얘는 직선 AB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차이가 있죠. 선분 AB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은 좌우 끝까지. 맞죠? 자, 이 선분 AB는 구성하고 있는 이 점들이 있어.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들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사이에 어느 한 점을 잡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을 것이고 요 놈의 좌표를 x라고 해볼게. 됐니? 요 녀석의 좌표를 선생님이 요 길이를 내가 측정해 봤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이가 값이 m 값이고 이 길이가 n 값이야. n 값. 응? 그럼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버릴 수가 있냐면 x에서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x 마이너스 a 하고 요만큼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 b 마이너스 x. 얘네는 이 거리 대 이 거리는 항상 거리 항상이 아니고 실제 측정해 보니까 m하고 n이더라. 즉 m 대 n이더라. 이렇게 선생님이 식을 세워버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실제 값이 6이고 4가 나왔어. 6이고 4가 나왔어. 그럼 그게 비율이 실제로는 3대 2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비례식에서의 몇 대 몇 이거는 최소의 정수비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실제 길이가 0.1이고 0.7이 나왔어. 예를 들어 그거를 0.1 대 0.7 하지 않고 1 대 7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비례식을 한번 세워봤다고.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초등학생 때 뭘 배웠냐면은 MB-MX는 NX-NA가 돼서 X는 X끼리 몰아주니까 M 플러스 NX는 자 이거 여기 넘긴 겁니다. 여기 넘기면 MB 플러스 NA가 되더라. 따라서 X는 M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가 되더라. 이런 결과물을 얻어낸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X들은 A하고 B 사이에, 즉 선분 속에 존재해. 선분 속에 존재하는데 그 X들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이거는 내분 외부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이 화살표라고 생각해. 화살표 입장에서 이걸 시점이라 보시고 이걸 종점으로 봐봐.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이유는 A에서 B까지 5대1은 5대1 해서 여기 이쯤에 찍히지만 B에서 A까지 5대1은 5대1에서 여기 찍히거든요. 시작과 종점이 누구냐가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율이라 할지라도 위치가 아예 틀려져 버려요. 우리가 딱 처음부터 정의를 할 때 시점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시점. A,
B를 자 요게 시점입니다. 먼저 언급해 주는 게 시점이야. C종이 있는 거야. C종.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런 걸 내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쪽 내자를 써서 안쪽을 분할해 주는 이 X들의 집합이 바로 선분인 거야. 그럼 이 선분을 선생님이 수학적으로도 쓸 수 있어. 어떻게? 선분은요 X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X죠? 이 집합의 모임이 바로 선분이 되더라. 내분점들의 집합이 선분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선분 얘기를 왜 하느냐? 내분점은 항상 어디 있다? 시작과 종점 사이에 있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 M 대 N이면 이 두 개를 더해. 그리고 M이랑 그 종점이랑 얘기를 해주고 원족 N이랑 시점이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비례식이 이렇게 세워지기 때문에 M이랑 내항의 곱 이렇게 곱해지고 N이랑 외항의 곱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MB 더하기 NA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딱히 사실 잘 알고 있는 문제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사탕이 10개가 있어. 근데 예지하고 서윤이한테 사탕을 10개를 2대3으로 주고 싶어. 2대3으로 주고 싶어. 그럼 예지가 몇 개입니까? 4개. 10 곱하기 5분의 2라고 계산하잖아요. 전체가 2대3이잖아. 그럼 전체 5분의 2만큼 주겠다. 5분의 3만큼 주겠다. 전체를 m대n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이 기울기가 m이랑 b랑 곱한 거하고 n이랑 a랑 곱한 거 그때만큼 딱 x가 지키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외분은 어떻게 지키는데 외분? 자, 외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분 바깥 외자를 씁니다. 외분은 선분 바깥에 이러한 점들이 외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은 정확하게 말하면 외분점들과 그 각각의 기준이 되는 점들과 내분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점들이 바로 직선인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똑같죠. 여기를 내가 x를 딱 y를 찍어버려. y라는 문자 쓰지 말고 x를 딱 찍어버리면 저 똑같아요. 여기 x-a하고 여기 x-b가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m 대 n이더라 라고 하면 이 x의 좌표는 m-n분의 mb-na 이런 식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는 이렇게 똑같은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가운데가. 그러면 선생님 정리를 하면 자 보세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선분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영역은 얘를 대표하는 말은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na 들이 모여서 여기 있는 이 안쪽 노란 색깔을 이뤄요. 됐습니까? 여기는 m-n분의 mb-na가 되고요. 여기도 m-n분의 mb-na가 돼요. 이렇게 내분 외분들로 이루어져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표현해?
시점이 얘고 종점이 여기면 잘 잡아? 항상 이런 식이야. 여기서 M 대 N, M 대 N 이런 식이야. 이게 만약에 점이 C라 그러면 AC 대 CB가 M 대 N인 거야. AC 대 여기를 찍고 C에서 B까지인 거야. 네모도 마찬가지야. 이것 때 이게 M 대이면 여기서 X 찍고 X에서 B 찍고 그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중요해져. 이거 나중에 문제 나와. 되게 조심해야 돼. 잘 봐. 잘 봐. 근데 C점이 여기 있고 종점이 여기 있는데 외분점이 종점 쪽에 가깝게 찍히려면 이 M이 얘는 M이 M보다 값이 커야 돼. 그래야 M 대 N 이렇게 되지. 똑같은 외분점이라 할지라도 7대1 외분점이 있고 1대7 외분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르다고 찍히는 점이, 그지? 근데 C점이 있고 종점이 있는데 종점 쪽 바깥쪽 외분 쪽에 점이 찍히려면 M 이렇게 와야 된다고. M이 커야 된다고. 그럼 이쪽에 점이 찍히려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게 잡아. 이쪽에 점이 찍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M 대 N 이렇게 와야 된다고. 여기는 M보다 N이 큰 영역이야. N보다. 이해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M이 커버리면 점이 이쪽에 와버리고 N이 크면 이쪽에 점이 와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선 자체가. 이해돼? 이해돼요? 안 돼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수의 체계가, 수직선 자체가 당연히 분할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이제 닮은 몇 대 몇 이런 게 계속 문제 속에 좌표 평면 속에 나오는데 그 점의 좌표를 못 찾아서 되겠습니까? 닮은 비를 3대 1인 걸 찾았어. 3대 1인 걸 찾았다고. 근데 그 좌표를 못 구해.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근데 3대 1이라는 것 자체가 3대 1 내분점이 3대 이거 안쪽에 3대 1이야. 그럼 3대 1 내분점이란 거니까 좌우 끝 값만 알면 내가 그 점을 찾아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냥 생활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분 외분은. 선생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거 계속 그냥 M, N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니네만 안 익숙하다고 안 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됐습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축 두 개를 깔았어요. 시점이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A의 좌표는 x1, y1이에요. B의 좌표는 x2, y2예요. 내분점은 어디 찍힐까요? 이 사이에 이런 점들이 선생님이 지금 따라락으로 그어놓은 이 점들 바로 이 자체들이 다 내분점이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래. 알겠니? 근데 이 점의 좌표가 M 대 N이라고 나와있어. M 대 N이라고 나와있어. A에서 B까지가 M 대 N이라는 거야. 시점이 A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차 뺐. 자, 5분 마칩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 지금 차표로 4번째 나오고 있다. 자, 서윤이 하고